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안철수 서울시장 출사표 범야권 단일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로는 박영선, 범야권 후보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각 1등을 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권 민주당 쪽에서 1등은 박영선, 2등은 추미애. 네, 놀랍죠, 여러분? 2등이 추미애입니다. 자, 그리고 범야권 여기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로 1등,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16.3%로 2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건 이제 초반인지라 모두가 다 출사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판세는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범야권은 안철수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요게 지금 조사 날짜로 보면은 그 일요일날 출마 선언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요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인데 아직 출마를 할지 여부를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초반 판세는 이렇다. 민주당은 박영선, 범야권은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1위를 각각 달리고 있다. 자, 안철수의 출마 타이밍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분석, 아니 뭐 좋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안철수가 범야권 보수우파 진영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될 공산이 커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프로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뭐 제가 보는 것보다 네. 우리 대현 TV가 네. 이미 여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안 네. 선생님이 이제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자꾸 이제 뭐 연말 연초가 되면서 네. 그 타이밍상으로 보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선언 자체가. 왜냐면 지금 마침 이슈가 약간 비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넘어가면 이제 다 이제 이게 또 속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정국하고 이제 좀 맞물리게 되죠. 윤석열 네. 또 이거하고 연말에 또 맞물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 잡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타이밍은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언 타이밍은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경선이 들어가기 전이라 그렇죠. 네. 훨씬 더 이 아젠다를 던지는 데 있어서는 소위 효과를 좀 봤죠. 주도권을 잡는다는 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반문을 염원하는 국민들한테는 확실하게 그렇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거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얘기거리, 연말 연초에. 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 자체를 좀 사람들의 다양한 소위 해서 SNS 상에서 이야기거리를 오르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의 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김이 좀 빠졌다 그래요. 이거 한 템포 늦었다. 그래서 뭐 지금 부랴부랴 뭐 김선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모으느라고 좀 정신이 없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안철수의 출사표가 가져올 그 첫 번째 효과는 국민의힘에서 나 출마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드랍할 수 있다. 안 되겠구나 해서 아예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우선 보입니다. 뭐 후보들을 네. 정리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점은 좀 뭐 여러 번 이제 뭐 제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 이슈는 원래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될 이슈였어요.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이슈를 국민의힘에서 주도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이 아니라 특히 후보들 개별적인 차원에서 주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미랄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야지만 작은 후보들도 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군소 후보도 좀 예. 한번 홍보도 예. 하고 예. 말이죠. 네. 어차피 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나은 후보한테 저 사람 양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중요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아쉽죠. 국민의힘은 늘 한 템포가 늦어요. 뭐 국민의힘 정당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이제 소속돼 있는
속에서 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같은 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네. 바라는 거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예, 누구든지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내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판세는 참 나쁘지 않고 좋은데 이대로 범야권이 단일화만 성공한다면 그러면 뭐 서울시장을 뺏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지는 않는데 네네.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선거를 낙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저는 예. 선거 자체는 투표예요. 그렇죠. 결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투표지. 그렇죠. 네.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지 네네. 여론조사가 선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표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우파 진영이 좀 문제가 많아요. 아, 예. 투표장으로 몰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근데 투표장에 몰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가요. 의외로요. 예, 네. 의외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예, 그냥 전화 받고 인기 투표하는 거랑 실제로 가서 내 표를 행사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네. 투표장에 가는 거가 네. 사람들이 아주 그럼 다 100%게요 투표율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게. 예, 예. 게다가 이게 70%뭐 이렇게 되는 게 많지 않아요 투표율이. 대개 60% 많아야 그렇죠. 60%인데 네.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많아야 60%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부터 달라져요 이게. 또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이쪽은 중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을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룹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예, 예. 야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굉장히 불을 지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 이번엔 틈 반드시 돼야 돼. 왜?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아, 예. 선거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중간 선거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정권 정부로부터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권 심판이죠. 네, 네. 심판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 엎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전에 네, 네.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준용 같은 일이 벌어지고 조국 같은 일이 벌어지고 추미애 같은 일이 벌어져도 선거에서 이기면 네. 그냥 이지고잉이에요. 아,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더 불행해지는 건 누가 불행해지느냐? 국민이 불행해지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무엇냐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41.9%로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결국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문재인, 문재인 정권 심판 이걸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정도면 많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압도해야 돼요. 근데 그쪽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 커요. 수도권에서. 아. 경기도는 물론 진보 진영이 경기도는 진짜 압도적인. 서울이 그나마 네네. 좀 이렇게 반문이 강해서 그러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정서가 네네. 여전히 소위 얘기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이다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거기다 뭐 시대정신이 뭐 군소정당까지 포함하면 예. 압도적이에요. 아, 그들이 아직도요? 예. 서울 수도권에서 전체 합이 압도적이라고요. 아, 예. 과반수를 넘긴다고요. 그 합이.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성하고 멈추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폭주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뭐 코로나 멈춤으로 국민이 멈출 게 아니라 정권을 정권이 멈추게 해야 돼요. 네,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봤지만 백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들 자기 그냥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예. 등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문제는 백신을 해가지고 백신을 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감기처럼 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 특히 문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거는 네.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맨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네네. 맨날 국민들을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단계에 돌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백신 구하라 그랬는데 왜 안 구해왔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나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K 방역이 지금 사실상 무너졌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정 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신을 구하기도 사실 솔직히 쉽지 않다. 그런데 대통령은 딴 나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희가 처음부터 대연TV에서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건 예. 부분적으로 방역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심지어 그래서 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진단 키트를 보고판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에서 본질은 네. 국민들이 달을 국민들이 계속 쳐다봐 줘야 돼. 그래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달을 보게 돼 있어요. 투더문. 네. 네. 근데 저 문이 아니고 하필이면 또 저기도 저 문이 문이네요. 아니고 저 네. 문은 아니고 저 문을 네. 쳐다보면 안 되고 네. 이제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손가락질을 좋아하니까 자꾸 손가락질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 손가락질 하는 거야만 우리가 신이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이게 선동선동에 놀아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놈들이 자꾸 선동선동만 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자꾸 이제 그런 거에 국민들이 장단 맞춰주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 장단 맞춰주면 안 돼요. 정신 차리. 그래서 계속 그래서 야 본질을 얘기해 본질을. 예.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저기 주문해야 돼요. 근본적인 게 뭔데? 근본적인 거를 내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 쇼잉에 넘어가지 말고. 자, 문제는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제1야당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결국에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범야권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안철수를 중심으로 안철수가 지금 구심점이 돼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났을 때를 가정해서 상정을 해보면 그러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가지고 있는 야권에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가 곧 대선 후보 경선이에요. 대선 경선이다. 대선 후보 경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뽑히고 여기서 당선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냥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차기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건가요? 대선에 당선되면 이미 그 사람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선거로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쏠리게 돼 있어요. 예. 내년 뭐 7월달에 뭐 저기 4월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은 국민들이 열망을 태우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은 아니거든요. 반문재인 이걸 태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개인 자체도 소위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냥 열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열망 자체가 실현되는 것이고 구체화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좀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빠지냐 문제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문준용 같은 일들이 그냥 용인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는 거, 추미애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는 거는 국가로서 너무 불행하게지고 국민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걸 막는 일이라면 지금은 뭐 국민의 힘을 죽여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죽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안 죽이면 뭐 국민들이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죽냐 안 죽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맞는데 폭주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깔려가지고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차를 기차를 폭주하는데 막을 수 있다면 내 몸을 던지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국민의힘이 살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죠. 죽을까봐 그러죠. 그래야 살아요. 네. 매 옆에서 그냥 그 되지도 않는 힘으로 매 그냥 옆에서 그냥 그렇게 툭툭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배치를 단 분들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거 금배치를 달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 대신 그냥 길게 보고 싸움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죽으라는 게 네.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그게 사직세죠.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여야 되는데 자꾸 그걸 계산을 해요. 그렇죠. 계산하죠. 자, 네.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겼다. 네. 안철수가 야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네. 그러면 안철수 판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누릴 권리가 뭘까? 이 계산하는 거죠. 나의 지분은 자꾸, 뭐가 있을까? 예. 네. 자꾸 그 계산을 하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없을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아이 지더라도 우리 걸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돼. 음. 그러면 지난번 대선 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캠프를 꾸려서 한창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경선을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 단일화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단일화 과정도 그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거나 나이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이제 선거가 어려워져요. 안 하게 되면 선거가 네, 이제 선거가 개판되는 거죠. 어려워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열망을 태우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문제도 아니고 나경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로 봤을 때 여기서 명확하게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탑 표지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국민들은 마음이 생겼어. 다수가. 네네. 자, 여론이 다수가 생겼어. 네. 근데 정작 그 대표 선수들이 그거를 못 해준다? 그러면 선거 어려워지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는 선거를 할 것 같은데 그 지는 선거 되게 이제 후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네네.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면 천하의 역적도 그런 역적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광화문에서. 아하,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뭐 기왕지사 들여다봤으니까 또 민주당 후보도 좀 볼까요? 박영선, 추미애, 박주민,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만약에 박영선이 지금처럼 자고 오면 하고 있다가 빠지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미애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막판에 진짜 저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서 어차피 승산이 없는 게임 그 친문 아니면 민주당 강성 세력이라도 결집시키는 효과라도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냥 던져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기는 쉽지 않다. 저것도 시그널이거든요. 네. 거기가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예, 서울시장 예. 선거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저쪽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하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만 저쪽도 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접으세요. 네, 그럼 분위기 달라집니다. 이낙연은 이제 아웃이죠. 그렇죠. 네, 이낙연은 아웃입니다. 아웃이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서울 판도가 지금 바뀌는 민주당 거기 때문에. 당대표니까 그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혼자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 예, 예. 네, 운도 좋아.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이제 총리가 이제 갖다 붙을 건데. 정세균 총리가 요즘 뭘 하고 있지 정세균 않습니까?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이낙연과 마찬가지지만 정세균도 아웃이에요. 예. 국정에 대한 그거 어차피 그 심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럼 있죠. 결국 네. 이재명 혼자 있는 건데 네. 그럼 이재명 혼자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선거가 곧 대통령 선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권도 저걸 업그레이드시킬 수밖에 없어요. 후보군 자체를. 그렇군요. 네. 뭐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개연성도 아직 남아 있군요. 저기 이제 박영순 자체도 지금 아직 100% 지금 결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있고 네. 그래서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미친 척하고 추미애가 더 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추미애가 된다 그러면 뭐 우리 대현 TV 애청자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야, 그 추미애 그 사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선택의 폭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예, 왜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결과는 끝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장프로님 말씀 따라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그 전초전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범야권은 어쨌든 단일 후보를 옹립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야권의 정계 개편 논의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3의 후보가 아마 그 출몰하지 않을까, 뭘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뭐 듭니다. 여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예, 지난번 총선 때도 한번 연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네네, 근데 그런 구도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뭔가 구도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서 만약에 자기 후보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외의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네. 자,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 문제도 그 연동되어 있다는 점. 예, 그래서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매우 흥미진진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현TV 여의도 2%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 서울시장 현재 여론조사 여권 민주당 1위는 박영선, 야권 1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